일단 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이까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 시는 몇 연으로 되어 있을까요? 형태적인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행, 몇 연으로 되어 있을까요? 행이 뭘까요? 여기서 시에서 행이 뭘 가르치는 거죠? 행이 글 쓰는 게 행이 아니라. 아니, 행은 시에서 한 줄. 한 줄이 써요. 한 줄이 행이에요. 그럼 연은 가운데 하나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까지 거기가 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눈발이라면 옆에 보세요. 1에서 3행, 4에서 7행, 8에서 12행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게 실제로 연이 구분되어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는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2행짜리 시예요. 네. 그러니까 12줄로 돼 있고 가운데 한 줄 띄우기가 아무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뭐뭐라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태는 눈발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허공에서 쭈삣쭈삣 어떤 사람 보고 쭈삣쭈삣 거린다고 해요? 뭘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뭘까요? 쭉쭉 뻗는 게 쭈삣쭈삣 하는 게 아니야. 뻗는 거. 수영 씨는 어떤 걸까요? 화를 낼까 말까? 화를 낼까 말까 하는 거. 쭈삣쭈삣 어떤 거냐면 올라오는 세상 때문에 쭈삣쭈삣. 그거 제 이름을 숨지고요.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앞에 나서서 이렇게 크게 말 못하고 알지 아는데 그건 말 못하고 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쭈삣쭈삣 거린다고 하죠. 앞에 나서서 이렇게 당당히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거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그래서 의미 없이 흩날리다 사라지는 거. 그거를 쭈삣쭈삣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공에서 그렇게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진눈깨비는 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더라도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럼 진눈깨비는 나쁜 거니까 되지 말자고 했겠죠. 예시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눈깨비가 왜 진눈깨비는 안 될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서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봐요, 화자가? 춥고 어둡고. 바람 불고 춥고 어둡고, 맞죠? 살기 팍팍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지금 화자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 여기서 표현하는 건 어떤 걸까요? 가장 낮은 게는 사람이 못 사는 게가 낮은 게 맞죠.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 있는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고 했어요. 그러면 진눈깨비랑 한방눈이 어떻게 다른지 봐야 돼요. 진눈깨비가 만약에 도일 하면은 부자 된단 말이 아니가 맞잖아. 진눈깨비야? 진눈깨비는 눈인데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게 얼은 눈이 아니고 반쯤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진눈깨비 내리면 어때요? 질척질척해요. 그리고 사실 진눈깨비 맞으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좋죠. 별로 안 좋죠. 반은 비니까 오히려 안 맞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근데 한방눈은 어때요? 한방눈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부산에 눈 보기도 어렵죠, 맞죠? 기분 좋지. 그래서 왠지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왠지 포근한 느낌도 들고. 맞아. 그래서 한방눈은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방눈은 또 마을에 온통 하얀색으로 덮어줘서 마을이 되게 아름답고 약간 동화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눈깨비는 길 가는 데로 밟히고 막, 맞죠? 그래서 안 좋은 기분이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쓴 화자는, 이 시를 쓴 시인 말고 화자는 한방눈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눈발이라면 맨 처음에 나왔던 행위랑 반복되죠? 예.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왜 잠을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겠죠. 외로워서. 외로워서. 외롭고 쓸쓸하고. 맞죠. 외롭고 쓸쓸하고 해서. 그래서 잠을 못 들고 있는 사람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방눈이 이제 잠 못 든 사람의 창문에서는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편지는 보통 어때요? 보고 싶었던 사람의 소식이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었던 소식이다. 또 그리운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잠 못 드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존재예요. 한방눈이랑 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현실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생긴 상처겠죠. 그래서 이런 고통과 슬픔 위에 돋는 세상이 되자. 우리가 한방눈으로 그런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세 살도 비슷한 거겠죠, 맞죠?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봅시다. 문제 7번. A에서 D 중 B과 함축적 의미가 비슷한 것은? 이라고 있어요. A. 허공. 뭐예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상이 되긴 어렵겠죠. 그다음 B. 진눈깨비가 진눈깨비예요. 진눈깨비는 뭐예요? 우리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 바람. 바람은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하니까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대상이죠. 그 다음에 D. 마지막. 편지. 이 편지는 한방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그 사람한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소식이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했으니까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어서 빨리 세봄을 찾아봅시다. 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런 멋지네 진짜. 아, 좋아요? 우리 그럼 매뉴얼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 세봄이라는 시가 지금 이 합격의 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시가 전부일 거예요. 이거 보시면 돼요. 시의 제목이 세봄이에요. 봄도 그냥 봄이 아니고 새로운 봄이에요. 어때요? 지금 우리 새로운 봄 다가오고 있죠? 2015년. 이제 밖에 보니까 벚꽃 다 피려고 하고, 오늘 상미 씨도 분홍색 옷 입고 오셨는데. 새봄 어떤 느낌이에요? 새봄이면 새롭게 출발하는 꽃도 피고 새로운 출발. 꽃도 피고 꽃도 피고. 그래서 어때요? 요즘 꽃 피는 거? 기분 좋지. 맞죠? 기분 좋고. 경희 씨는 어때요? 새봄? 새로운 거. 상미 씨. 요새는 깜짝한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씨는요? 제 세봉하는 엄마가 좀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로운 태어나? 새롭게 태어나. 저는 우리 조카손이 그렇게 생각 안 나네요. 조카손이가 세봄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세봄 하면 이렇게 보통 새롭고 기분 좋고 새로운 시작이다 해도 기분 좋고 설레고 하는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목이 세봄이 이 시를 봅시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4행밖에 안 되죠. 4행 1년짜리 완전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시에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벚꽃 지는 걸 보니 벚꽃은 어때요? 빨리 지죠. 빨리 피고 빨리 져요. 맞죠? 벚꽃은 이파리도 안 피고 꽃만 먼저 폈다가 다 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벚꽃 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벚꽃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것보다는 푸른 솔처럼 달개절 때 서 있는 나무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푸른 솔이 더 좋았는데 근데 그렇게 푸른 솔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깐 화려하게 폈다가 지는 벚꽃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전혀 반대되는 반대죠. 거.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좋아하게 되는 이런 모든 걸 좋아하고 포용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자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심상. 심상하면 우리 심상 몇 가지 있어요? 뭐 이건 인간적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 심상 몇 개 있어요? 6개죠. 정답이 6개. 첫 번째, 상민 씨 뭐 있을까요? 혀 뭐라고 해요? 미가, 후가, 청각, 초가. 그거 하나 있어요. 시각. 하나 더. 하나 더. 2개씩 바뀌면 뭐라고 했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어요. 빨리 뭐 공감각. 네. 이거 발음 잘 안 돼가지고 저 똑똑히 발음하죠. 공감각적 심상.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을 이렇게 시각이나 뭐 촉각이랑 섞는다든지 해서 뭐 은빛 비린내 이런 거 했었죠. 우리 많이 했었죠.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심상에는. 근데 여기서 푸른 솔, 푸르다. 뭐예요? 시각. 맞죠? 파란 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시각적 심상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2번 노란 배추, 노랗다. 뭐예요? 노라는 게 눈을 보는 보는 거죠. 시각이에요. 시각이잖아. 금모래, 금모래는 금색 뭐예요? 검색 보는 거. 맞죠? 색깔 보는 거죠. 그것도 시각이. 반짝이는 금모래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흰 돛담배. 그다음 도시 흰색이니까 그것도 보는 거죠. 그것도 보는 거잖아요. 시각이. 1번 빠꾸빠꾸 불어주면 빠꾸빠꾸 뭐예요? 들리는 거니까 삼각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진짜 감이 온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 것 중에 어려운 건 없었는데 다들 헷갈리는 게 많았죠. 저는 여기서 심상이란 게 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뭐 그런 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 심상은 마음으로 그려지는 모습 어떻게 그리고 있나 하는 거예요. 종이를 찢으시면 안 되고. 열지 마. 9번에서 10번까지 우리 일단 소설 하나 볼게요. 하극한의 순환이대 볼 건데 네, 9번에서 10번까지 순환이대의 한 부분이거든요. 120. 그래서 네, 120페이지 펴주세요. 책이야. 120페이지. 순환이대 우리 저번 한국 때 저저번 학기죠. 한번 했었는데 우리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120페이지. 다 찼어요, 선생님? 20페이지. 여기죠. 찾으셨어요? 120이에요. 네, 120. 여기 거의 다 찾으셨네요. 괜찮았어? 찾으셨나? 제가 펴드릴까요? 네, 120. 거기 순환이대 보이죠? 하승찬 소설가의 순환이대예요. 빠르게 읽어봅시다. 전략하고 앞부분을 조금 자른 다음에 여러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과일을 허물어 내고 있었다. 그래서 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서 터지기 전에 뛰어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불을 붙이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만도예요. 만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만도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 어떤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인물 불 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그거를 폭발을 그 불을 붙이고 터지기 전에 불 밖으로 빨리 뛰어나와야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목이 물린 자리가 자꾸 쑤시고 그래서 아무리 긁어대도 시원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신이 팔린 상태에서 성냥을 그었는데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4개째 해서 겨우 심지에 불이 붙였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밖으로 채 나가기도 전에 바깥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공습이라고 나오죠. 공습 어떤 뜻일까요? 공주. 공습. 개인기.
맞죠? 공습은 비행기 폭격을 말해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 걸 공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불을 붙여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는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던 사이에서 네, 정신이 혼미해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굴 안에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죠, 폭탄을. 예. 그래서 그 안으로 가자마자 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이제 만도는 마지막으로 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하는 걸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기절을 해서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한쪽 어깨, 한쪽 팔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팔이 잘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만도는 일제강점기에 한쪽 팔이 절단된 채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이제 지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차역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장소, 시간 다 바뀌었죠. 그래서 기차역에서 이제 멀리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만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뭘 사왔어요? 고등어. 고등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만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고등어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편지를 띄웠거든요. 아들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는데 상위 군인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기다리는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버지하고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만도가 돌아봤는데 어때요? 진수. 네, 아들 진수죠. 두 번째 인물 진수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 상태가 어때요? 다리가 없어. 한쪽 다리가 없어요. 진수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는 진수를 만나서 만도가 뭐라고 해요? 에라이 이놈아,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하고 진수한테 화를 내죠, 맞죠? 만도가 진수한테 화를 내요. 근데 왜 화를 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화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수는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이제 만도는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뒤에서 열심히 진수가 따라오는 걸 알지만 훨씬 더 빠르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막에서 만도가 이제 진수가 오기 전에 주막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막 마셔요. 술을 막 마시는데 아무리 마셔도 기분이 안 나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술을 막 마시고는 진수한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국수도 말아주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죠, 진수한테. 그러니까 진수는 수류탄 쪼가리 맞았다고 해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서 여기를 갔는데. 진수는 6.25 때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순환 이대인지 알 수 있어요. 순환당하고 있는 맞죠? 이대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둘 다 전쟁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도가 진수를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진수의 아픈 모습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화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결국은 결말부에서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개천 쪽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진수 어때요? 다리가 없잖아요, 맞죠? 다리 한쪽이 없어서 외나무 다리를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도가 이제 자기 등에 아들을 업고 고등어를 진수가 들게 해서 이제 외나무 다리를 둘이서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우뚝 솟은 용머리 새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이 두 대가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결국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피해들 이런 거를 소설로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 어때요?
시커먼 열차 속에서 사람들이 밀려 나온다. 이 부분 전부 다 앞부분이죠. 미기 부분이에요. 미기 부분이고 손에 달린 고등어가 이렇게 했을 때 중략하고 나서 어느 부분일까요? 이거의 마지막이죠. 맞죠? 중략하고 나서는 절정 부분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문제들은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9번 윗글에서 드러난 신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들 했듯이 1번이죠. 전쟁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있었다. 완도는 한쪽 팔이 달리고 진중에 한쪽 다리가 달렸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기억. 완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도 어쩌지 못했다의 이유는 뭘까요? 3번. 3번 진수. 간만에 만난 군인으로 끌려갔던 아들 한쪽 다리가 없어져서 왔으니까. 11번 밑줄친 단어 중 접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단어들이랑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앞부분에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약간 뜬금없는 문제가 됐어요. 근데 11번 접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었지만 다들 정답을 1번으로 하지 않았죠. 그럼 단어를 하나하나 볼게요. 책가방. 네, 12번 하고 있어요. 1번 했는데. 정답 1번 하셨어요? 와, 이거 1번 책가방. 했어요. 이거 대단하신데. 대단히 비꼬를 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 맞아요. 다들 많이 이따 배웠죠? 써있다니까요, 이거 뭐. 네 단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네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나눌 수 있겠죠? 이 단어 어떻게 책하고 어디를 가방. 나눠야 되겠어요? 책하고 가방. 가방. 그러면 겉버섯은요? 무슨 안 그 버선 아니가. 맞아요. 겉이랑 버섯이에요. 그 다음에 맨손은요? 맨손이니까지. 맨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손 단어 있죠? 그러니까 맨이랑 손이랑 나눠지는 거예요. 햇밤 햇하고 밤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얘기해 봅시다. 책가방 책이랑 가방이랑 연결된 건데 예. 책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로 써요? 딱 써줘, 맞죠? 있어. 책 좀 주세요 하죠? 예. 가방 좀 주세요 하죠? 예. 그러면 이게 다 낱개 낱말이에요. 아, 예. 각각의 낱말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덧버선 봅시다. 버선이라는 말 있죠? 예, 버선 있죠. 버선 우리 발에 짚는 거 막 끝에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버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덧이라는 거 잘안 돼. 덧만 써요? 안 돼. 안 쓰죠? 덧만 안 써요. 예. 왜 그럴까요? 덧이라는 저거는 이런 단어 앞에 붙는 건데 단어 앞에 붙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는 못 쓰고 앞에 붙는 건데 이 덧이라는 거의 뜻은 더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그러니까 뭐 양말이라도 하나 신었으면 이 위에 하나 더 신는 거. 이게 덧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포할 때 덧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해져서 하나 더 되는 거죠. 이게 덧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덧은 하나 더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덧 혼자는 못 쓰이고 버선이라는 말 앞에 같이 붙어서만 다른 의미를 주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맨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을 따로 쓰죠. 따로 쓰죠. 맨이라는 단어 따로 쓰여요. 따로 안 돼. 영어의 남자 그거 아니죠? 이 맨은 다른 거예요. 이 맨은 뭐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맞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딴거 쓸 없는. 때 뭐 맨몸뚱이. 네. 맞죠? 맨몸 이렇게도 쓰이고. 맞죠? 맨발에서 청춘. 맞죠? 맨은 이렇게 앞에 쓰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손이라고 하면 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자기 손 두 개 말고 뭐 다른 연장이나 이런 거 없이 한 걸 보고 맨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덧이랑 같이 돼 있는 거죠. 햇밤, 밤은 있죠. 맞죠? 밤 잘 그릴 수 있어요. 오, 밤이 있어요. 그러면 햇은 뭐예요? 햇. 햇은 이제 저에서 말하는 햇은 처음 나온 밤이란 맞죠? 말인데. 회 처음 나온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햇고추, 네. 맞죠? 햇사과, 햇사과. 맞죠? 이런 거 전부 다 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실 햇과일 가지고 우리 차례상, 추석 차례상 차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햇이라는 거는 그 해 처음 나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햇이라는 말만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접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가방은 아니에요. 따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아, 저런 것도 접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접사는 이렇게 앞에 붙는 접두사가 있고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어요. 11번에 이거 맞지? 네, 11번에 1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쉴까요? 아니면 바로 문제 푸실래요? 쉬면서 문제 푸실래요? 집에서 볼게요. 네, 알겠어요. 근데 옥정 씨는 이미 다 푸셨죠? 네. 그럼 쉬세요. 뒤에 지금 별주구전 나오는 17번까지 문제 풀게요. 일단 정답 먼저 볼까요? 12번 괜찮아 라는 소설이에요. 장영희 씨의. 윗글에서 나를 위해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1번? 1번. 상희 씨, 영수님 몇 번 하셨어요? 11번이에요. 12번이요. 1번이요. 아, 2번. 배려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정답은 1번은 엄마가 해준 거잖아. 네, 1번이에요. 아싸! 1번은 엄마가 해준 거고 나머지는 다 친구들이 해준 거죠. 13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2번? 몇 번은? 1번. 영수님 13번 몇 번 하셨습니까? 1번. 네, 정답은 1번이에요. 글쓴이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네, 이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4번. 4번. 기억에 들어간 식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말에 이르기를 기억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살아날 방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 4번이죠. 네, 4번이에요. 고라니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5번 A. 그러나 토끼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다. 내 비록 잠시 속염수로 용왕을 속였지만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겠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용왕을 뵙고 아래였다. 정답 4번이죠. 조마조마하다. 16번 A에서 D 중 토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르쳐 지은 것은 A. 그물, B. 해, C. 함정, D. 범. 3번. 2번. 어? 1번, 2번? 영수님 1번 하셨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새랑 겁을 합친 게 정답이에요. 아니, 토끼를 나타내는 네, 새랑 범입니다. 17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2번이죠. 용궁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괜찮아라는 소설이 사실 이 책의 합격의 힘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대문 앞에 앉힌 건 어머니예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분명히 뭔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이 소설 끝까지 읽으면 애가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목발을 짚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애가 이제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대문 앞에 이제 애를 앉혀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거를 구경이라도 하라고. 근데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등을 하고 놀았지만 맞죠? 사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다 써야 되니까 공기놀이 이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가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러니까 술래잡기를 할 때에는 한 곳에 앉아있는 내가 답답할까봐 미리 내게 어디 숨을지를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 앉아만 있는 나를 게임에 계속 포함시켜 주려고 애를 쓴 거죠, 맞죠? 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무대 놀이터였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죠, 애들이. 같이 놀려고. 18번 하는 거 뒤에 12번 하고 있어요. 12번. 그 골목길에서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어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만 쩔럭이며 내 앞을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 몰랐다. 돈 없이 깨어서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고목기 깨어장수가 이제 한마디 괜찮아 라는 말을 해준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괜찮아가 됐죠. 그래서 이 소설 안에 있는 글쓴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할 것도 하죠. 맞죠? 친구들도 이렇게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선의와 사랑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어. 맞죠? 친구들도 놀이에 다 끼어주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 혼자 사는 게 편해 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14번에 나오는 토끼전 봅시다. 토끼전은 근데 12번인데 1번 맞지요? 12번이야? 네, 1번이에요. 영수님 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대 방향. 네. 토끼전은 별주부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래서 이 토끼전 줄거리 다들 아시죠? 네. 줄거리 다들 아시죠? 토끼가 있었고 용왕이 거북이한테 토끼에 간이 필요하다. 내가 낳으려면 거북이 간이 필요하다 해서 별주부 자라가 이제 가서 토끼 간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토끼를 막 꼬드기죠. 용궁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용왕님이 되게 잘해줄 거라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따라가죠. 따라갔는데 어때요? 간을 내놔라. 배를 갈라서 간을 내놔라라고 했어요. 그럼 토끼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자기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간을 꺼내고 넣고 할 수 있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그래가지고 숨겨놨다. 미리 알았으면 들고 오는 건데 자라가 급해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자라 탓을 하죠. 그래서 용왕이 자라를 불러서 다시 토끼를 이제 육지로 데려다 주고 간을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간을 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토끼가 그렇게 도망을 쳤고 그리고 결국 자라가 그래도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령이 나타나서 용왕을 고쳐줬다 뭐 이런 버전도 있고 아니면 별주부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거의 속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은 일가 딱히 없어요. 맞죠? 구전설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고 민화 이런 거죠. 그래서 14번 기억.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으니가 맞아요. 왜 그래요? 지금 용왕이 간을 내놓으라고 하고 바닷속에 토끼 혼자 도망칠 수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깨를 내서 도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번 A. 이렇게 진수성찬은 주고 했지만 바늘 방석에 앉은 듯이 불안하기만 했대요. 그리고 속임수로 잠시 용왕을 속였지만 언제 걸릴지 모른다. 맞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조마조마하다. 정답이겠죠. 16번 이렇게 큰 대란을 일으킨 과연 토끼는 무엇인가? 보세요. 이는 진실로 그물을 벗어난 새요. 그럼 여기서 자유로워진 세상 그물입니까? 새입니까? 네, 새죠. 그리고 함정에서 도망쳐 나온 범이죠. 그래서 토끼가 자기가 자유롭게 변했다라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새와 범이 묶여져 있는 게 토끼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등장인물 2번이죠. 토끼는 별주부를 미안하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그리고 용궁에서 생활 그리고 할 리가 있나요? 배를 가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3번 별주부는 토끼를 다시 용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 별주부한테 아이 멍청한 놈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건 별로 안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시간 10분 남았거든요. 애매하죠? 10분 동안 어떻게 조금 일찍 마칠까요? 아니요, 계속 가도 돼요. 10분이라서 맞죠?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남은 부분을 풀어오시면 돼요. 네. 힘들고 집 가야 돼. 아니 여기서 푸셔도 되고 시간 남을 때 조금씩 푸셔도 되고 그래서 14회 끝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다른 사람은 그냥 아직 끝났네. 네, 다른 사람은 마셔도 되죠.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